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RCH-155가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했던 이야기에 대한 저의 설명이 너무 심하게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보충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륜형의 우수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그것도 북한에서요. 여러분들도 북한의 신형 이동식 발사대들을 보셔서 알 겁니다. 북한은 대량의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량의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만드는 이유는 궤도형 발사대가 차륜형에 비해서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북한이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만드는 이유는 중국이 차륜형 발사대를 만들 충분한 수량의 대형 차대를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차를 만들 차대를 개량해서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북한은 이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주로 동해의 산악지형의 고지 후사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우리나라는 4.25 사업에 의해서 정찰위성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4.25 사업을 완성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정찰위성에 의한 정찰 주기는 2시간 간격입니다. 그렇다고 글로벌 호크 등에 의해서 정찰하려고 해도 북한의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는 고지 후사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 등으로 정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가 바로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되는 배회폭탄. 그러니까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정찰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주기이고 그 시간에 북한의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는 얼마든지 발사진지에서 벗어나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궤도형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처에 탄도미사일로 운반되는 배회폭탄을 살포해서 이 배회폭탄이 북한의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찾아서 파괴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되는 배회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궤도형이 아닌 차륜형이라면 어떨까요? 궤도형에 비해서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그럼 우리의 배회폭탄의 정찰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되는 배회폭탄을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차륜형은 야지기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주포가 야지기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주포는 포진을 구축할 때 도로를 끼고 구축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포병 출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화력 계획을 수립해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60mm 박격 포병 출신이고 아주 조금이지만 박격포의 화력 계획 수립에 관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격포들도 60mm를 빼고는 전부 포진을 도로 옆에 둡니다. 왜일까요? 보급을 받아야 하니까요. 원활한 탄약 보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박격포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도로를 크게 벗어나서 포진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박격포도 이러할진데 훨씬 보급 수요가 큰 야포들은 어떨까요? 당장 우리나라의 105mm 차륜형 자주포와 천무다련장이 궤도형이 아닌 차륜형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주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야지주행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성에 대해서 차륜형 자주포가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서 생존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네요. 프랑스의 넥스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포병 전력 중에서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의 손실률이 가장 낮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포병 전력은 평균 30%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에 반해서 카이사르는 평균 10%의 손실률만을 기록해서 야포들 중에서 가장 낮은 손실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M777 같은 견인포도 포함되어 있고 폴란드로부터 공급받은 크랩 자주포나 아니면 PGH-2000 자주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넥스터 측은 자신들의 카이사르가 이 중에서 가장 손실률이 낮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넥스터 측은 카이사르가 낮은 손실률을 기록한 이유를 빠른 발사 후에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사르는 6발의 탄약을 1분 안에 발사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게 가능하고 넥스터 측은 이제 곡사포는 사거리보다도 빠른 이동 능력이 더 중요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이사르를 운용하고 있는 아우디우카 전투에 투입된 제55 포병여단의 병사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오면 카이사르는 1분 이내에 포격 위치를 잡고 포격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표적에 포격을 하고 이동하는데 3분에서 5분이 걸린다고 이야기했으며 실제로 이 증언이 있었던 시기까지는 제55 포병여단의 카이사르 자주포는 단 한 문의 손실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 넥스터사 측의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카이사르가 생존성이 높을까요? 카이사르는 결론은 트럭에 52구경장 포를 올려놓은 형태의 자주포이고
그래서 병사들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사격을 해야 해서 적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왜 카이사르의 생존성이 이렇게 높을까요? 그 이유는 카이사르의 기동 능력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포병은 대포병 사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봤자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러시아 포병이라고 해도 적탄이 떨어진 다음에 포격 원점을 파악하고 대포병 사격을 할 때까지는 18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대부분의 자주포들은 사격 후에 1분 안에 자주포를 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포병 사격은 최신 자주포들에게는 별로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신 자주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무인기입니다. 제가 북한의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도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배회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의 자주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역시 무인기입니다. 적포병에 의한 대포병 사격은 발사 원점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들은 그러하지 않죠. 결론은 무인기들은 적의 포격 원점에 도달하게 되면 적 자주포가 포격 원점에 없다고 해도 적 자주포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적 자주포가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했다면 추적을 해서 격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적 자주포가 이미 충분한 거리를 이동을 했다면 당연히 추적할 수도 그리고 격파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독일이 RCH-155 같은 자주포를 만들어낸 겁니다. RCH-155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으로는 이 자주포에 69경장 포신을 올려서 사거리 70km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왜 이런 긴 사거리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최대한 먼 거리에서 포격을 해야지만이 무인기가 포격 원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만큼 RCH-155 자주포가 더 먼 거리를 달아날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차륜형인 이유는 역시 궤도형에 비해서 더 빨리 포격 원점에서 멀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포격 원점에서 멀리 벗어나야지 적무인기로부터 생존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RCH-155는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던 것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러시아 측에서 일부 공개한 영상만을 보고 차륜형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카이사르같이 아무런 방어 장비도 없는 차륜형 자주포는 적의 공격에 노출되면 당연히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죠.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알던 것과는 다르게 카이사르는 아예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 K9이 아닌 RCH-155가 엄청나게 잘 팔리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전략 전술에 우리 K9보다 RCH-155가 더 적합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죠. 제가 저번 영상부터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새로운 전술이라는 걸 듣고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정말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정말 RCH-155가 이 새로운 전술에 가장 적합한 무기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정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분명히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천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이 새로운 전략 전술에 가장 적합한 포병 무기는 바로 천무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최대한 짧은 시간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잘난 자주포라고 해도 천무만큼 짧은 시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하이마스가 있지만 하이마스의 화력은 천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긴 사거리. 천무는 기본탄의 사거리가 45km이고 239mm 유도탄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80km에 이릅니다. 거기에 천무도 차륜형입니다. 도로에서 시속 80km까지 나오는 차륜형 다련장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에는 RCH-155가 아닌 천무가 더 적합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독일은 왜 천무 같은 다련장을 개발하지 않고 RCH-155를 도입했으며 영국은 왜 우리나라에 천무를 수입하지 않고 RCH-155를 선택했을까요? 독일은 지금 대규모 군비 확장을 하고 있고 국방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 말고 독일이 국방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부분이 손실된 자국 방위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각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군비 축소로 인해서 많이 축소된 자국의 방위 산업을 다시금 활성화시켜서 이런 대규모 무기 수요에 대응하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국 방위 산업을 다시 살려내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이 자국 무기 말고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선택한 방법은 그나마 자국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무기 중에서 새로운 전략 전술에 가장 적합한 무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새로운 다련장은 독일 방산업체들이 개발해 놓은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RCH-155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 자주포는 KMW에서 이미 개발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구입하는 거지 RCH-155가 새로운 전술에 완벽하게 적합해서가 아닙니다. 그나마도 지금의 RCH-155는 독일이 원하는 사거리 70km가 가능한 69경장 포신이 아닌 52구경장 포신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독일이 RCH-155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기를 급하게 도입해야 하는데 새로운 전략 전술에 적합한 다련장은 개발해 놓은 게 없고 그나마 자신들 방산업체가 만들어둔 무기 중에서 새로운 전략 전술에 가장 적합한 RCH-155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럼 영국은 왜 다련장이 아닌 이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건 영국은 기본적으로 원정군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졌다고 해도 영국 육군이 영국 땅에서 러시아와 싸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유럽 본토로 넘어가서 싸워야 하고 영국은 유럽 본토에서 싸우는 자국군에게 보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유럽 본토에서 싸우는 자국군의 보급 수요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섬에서 전부 운반해서 보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련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급 수요가 작으면서도 새로운 전략 전술에 어느 정도는 적합한 자주포를 찾은 게 RCH-155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카이사르 자주포도 프랑스 넥스터의 주장처럼 카이사르의 손실률이 가장 적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의 양상을 좌지우지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포병 세력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좌지우지한 건 하이마스 다련장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이마스가 카이사르에 비해서 손실률이 높은 건 러시아가 하이마스에 의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이마스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카이사르가 손실률이 낮다고 해도 하이마스만큼 전쟁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 전술에 우리 천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천무는 너무 고가의 무기이고 엄청나게 많은 보급 수요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기에 대량으로 운용하기도 그리고 당연히 천무만으로 포병대를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RCH-155 같은 차륜형 자주포의 수요가 많아질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도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전술이 틀렸을 수도 있고 유럽 전장에서만 적합한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의 핵심 국가인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이 새로운 전술을 지지하고 있고 당연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이 국가들의 새로운 전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럽의 한정된 전술이라고 해도 지금 러시아의 위협으로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의 막대한 무기 수요에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항상 새로운 전술을 소개할 때마다 저를 비방하는 분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주소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새롭게 등장하는 전술을 소개만 한 것일 뿐 제가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전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새로운 전술이 있다고 말 그대로 소개만 한 것일 뿐이고 그 전술이 옳은지 틀린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겠죠. 어떤가요? 새로운 전술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